자, 이제 우리 25페이지요. 25페이지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우리 수요 공급에서 그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유량이란 말과 저량 요 차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유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기간이란 말이죠. 저량이 뭐죠? 자, 항상 조심할 건요. 유량은 반드시 이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저량은요. 신규 주택이 유량이면 재고는 뭐 되겠습니까? 일단 요 정도 있는 개념은 좀 정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내용은요. 꽤 많지만 보통 여기 있는 저량 있는 예만 한 두 개만 더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나 또는 자산, 인구 이런 거 보통 장난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좀 뭐 있습니까? 유량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한 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묻는 게 뭐 있냐? 자, 두 번째 이거 묻는 거죠. 문제에서 보니까 시점이란 말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기간이 있는데 요 말 자체가 결국은 유량이냐 저량 파악하셔야 되죠. 시점은 저량 될 것이고 기간은 뭐죠? 그 다음에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네, 존재한다, 보유한다. 요 두 개를 구분하시는데요. 존재랑 보유는 뭐죠? 수요의 공급이에요. 수요고 존재는 뭐 있습니까? 공급이죠. 이렇게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봤으면 요 두 개 가지고 먼저 합니다. 문제 풀 때. 이건 좀 달락달락 좀 끌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밑에 우리 3번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곡선,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수요는 뭐 있습니까? 우하향 곡선, 공급 뭐죠? 우상향인데, 이걸 이렇게 보통 시험 내죠.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뭡니까? 감소하죠? 공급은요? 이런 정도에서 내용 그냥 끝내시는 가볍게. 근데, 우리 과거의 문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정답 등을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 2배 좀 더 할 수 뭐 있습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앞에 있는 요거부터 정리하자고.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 보니까 문제 1번 가보. 1번, 2번 같이 보시면 1번, 2번. 자, 우리 항상 쓰고 있는 수요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유효 수요만 말하죠. 유효 수요란 말 뜻이 뭐냐? 구매할 의사와 할 능력 있는 수량. 이 말 뜻이 문제 키워드입니다. 자, 2번 보니까 2번. 자, 2번은 따라서 뭐 있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유효 수요이다. 이게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수요 곡선은 반드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입니까? 우하향이죠. 그래서 거기 3번이 그 말이에요. 수요 곡선은 반드시 변수를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가격, 즉 임대료와 그 다음에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답니다. 그래 하시고 따라서 그 결과 4번 보니까 수요 곡선 우하향 곡선. 자, 이제 5번부터 갑니다. 5번 보니까 문제 물었던 게 뭐 물었습니까? 저량. 저량에 속하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있죠. 소득이다, 수익이다, 이 말은 좀 뭐죠? 유량이죠. 그래서 소득은 유량. 그 다음에 2번, 연간 나있지, 니은번. 유량이죠. 티급번 월 나있지, 얘도 유량. 그 다음 니을번 월 나있지죠, 유량. 다섯 번째와 같이 자산 또는 가치가 나오는 것은 뭐다? 저량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미음번이 지금 저량수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분석할 때 유량 변수, 유량 갑니다. 자, 기억은 수입 유량이죠. 니은번 자산 저량, 디귿번 인구 저량. 항상 판매량, 허가량, 완공량 또는 뭐 있습니까? 거래량, 하여튼 양이 나오죠. 이건 좀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도 유량이고, 그 다음에 비업번의 재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라고요. 저량인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런 것만.
요 내용만 정리해서 나머지 몽땅 다 유랑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죠. 아마 그게 더 편할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으면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예, 현재 물었던 게 유랑 물었으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얼, 미엄 요 세 개죠. 기억과 그 다음에 리얼, 미엄 요거 세 개만 뭐 있습니까? 유랑 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중량 키워드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거기 뭐 있습니까? 기간 나 있지. 기간은 뭐라고요? 유량. 자, 8번, 9번 보시면 8번은 뭐 있습니까? 저량의 고대에 가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시점. 9번은 유량 나 있죠. 기간. 자, 10번요. 10번 재고 자산은요. 저량. 11번 거래량. 신규 유량이죠. 자, 12번부터 15번까지 좀 정리합니다. 자, 이런 거나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나오면 있죠. 요 말 밑에서 바로 이런 말을 이렇게 붙여 쓰라고 이렇게. 연결을 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점 밑에 저량 써주고, 뭐 있으면 여기 있는 기간 속에 유량 쓰시면 되겠죠. 보유 밑에 수요 쓰면 바로 연결하시면 그 답이 나온다고. 가볼게요, 이제. 자, 일단 거기 내용 중에서, 예, 12번. 자, 일정 시점 밑에 뭐 있습니까? 저량. 존재 밑에 공급시키면 저량의 공급량 되겠죠? 자, 13번 갑니다. 시점 밑에 뭐 있습니까? 저량. 또 뭐 있습니까? 보유 밑에, 보유 뭐 같은 말이 뭐요? 수요. 이건 저량의 수요량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기간 밑에 유량. 그 다음에 존재 밑에 공급. 그러니까 유량의 공급량이죠. 그 다음에 15번요. 기간 밑에 유량. 보유 밑에 수요. 유량의 수요량 되겠죠. 자, 16번은 문제 푸는 요령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6번은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와 같이 나오면요. 앞에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1년간, 한 달 동안 이 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일단 이걸 먼저 결정하시라고. 한 달보다 뭐 있습니까? 뒤에 있는 내용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현재 나와 있던 게 뭐라 했습니까? 현재란 말 나있죠? 현재 1,500만 채가 존재한다. 현재면 저량 아닙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1,500. 그 다음에 100만 현재 공실이죠. 호랑결과 수요가 얼마 됩니까? 1,400. 연결하면 이 말 아닙니까? 저량의 수요량이 1,400.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거는 항상 표를 딱 만드시고 따라만 가시면 돼.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설명되어진 게, 예, 저량의, 예, 수요량이 1,400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 유량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공급량.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지. 증가죠. 그 다음에 18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푸시면 금방 이해되겠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우리 앞에 지금 했던 건 가장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요. 이제 2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중요한 게 27페이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보니까 요걸 좀 정리하셔야 되죠. 곡선 상의 이동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이 있습니다.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곡선상은 다른 말로 수요 뭐요? 량, 공급 뭐요? 양의 변화다 그죠? 거꾸로 곡선 자체는 다른 말로 수요 또는 뭐요? 공급 곡선의 변화입니다. 정확한 말은. 자, 곡선 빼버려 보통 뭐 있습니다.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원인 자체가 뭐냐 이거 하나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결국 뭐 이 말 아닙니까? 당해제와 가격이 들어오면 뭐요? 있으면 곡선상, 없으면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요거 하나가 지금 푸시라고. 그러니까 지문 보니까 부동산 가격나 무조건 곡선상 들어 뭐 있습니까? 수요 또는 공급량의 변화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가격이 없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용어 쭉 들어줘. 그럼 전부 다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요거 묻는 거죠. 현재 이게 수요 곡선인데 최초 있는 가격과 양이 있을 때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양이 10개에서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방식을 좀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무조건 그래프는 가만히 있고, 양만 이동하는데, 이 말은 곡선상의 점마 이동에서 뭐 있습니까? 양을 이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원인 자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가격이죠? 그죠? 두 번째 있는 이 곡선 자체는 뭐냐? 이 표현 아닙니까? 최초의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100원 있고 이게 10개 있습니다. 근데 뭐라 했느냐? 얘는 어쨌든 과거보다 양이 늘어날 수 있는 방식을 하되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 자체를.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야만 이 양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항상 뭐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가격 이외 다른 요인 때문에 양이 변화가 있는 걸 가지고 말로 곡선 자체 이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어쨌든 문제를 나중에 빨리 푼다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가격이란 말 가지고 모든 문제이시라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저기 뭐 있습니까? 예, 요거부터 합니다. 예, 문제 29페이지. 자, 29페이지. 1번 가자고. 원인 뭐요? 1번. 가구 수지. 가격 아니지. 아니,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 다시, 뒤에 뭐 나왔어? 가격. 아파트 가격 나 있지? 가격 나온 순간 뭐요? 수요량의 변화. 자, 2번 갑니다. 원인 뭐요? 원인. 소득이지. 소득. 가격 아니죠? 무조건 이건 수요의 변화. 자, 3번 갑니다. 곡선의 이동은 곡선상의 이동이고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지. 따라서 같은 말이 수요의 변화. 그 다음 5번. 같은 말이죠. 곡선 자체의 변화. 같은 말이 뭐예요? 수요의 변화. 자, 6번 갑니다. 뭐라 써놨습니까? 가격 이외지. 무조건 뭐예요? 예?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지. 곡선상 이동이 아니라 그죠? 7번 가죠. 원인 뭐예요? 아니, 다시 원인. 가격. 이건 뭐예요? 곡선 상의 이동. 그죠? 자, 다시 8번 가죠. 원인 뭐예요? 가격이지. 그거 뭐라 해야 돼?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자, 요까지. 거기 있는 1번부터 8번이 전부 이거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원인 자체를 가지고 항상 가격 나오면 무조건 답이 이거라고. 그죠? 가격을 뺀 나머지 다른 요인 들어온 순간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예, 곡선 자체 이동 또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를 용어 쓴다. 그건 마시면 돼. 그러니까 그 문제 실제 시험에 굉장히 정답 등을 좌우합니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28페이지. 28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주어짐에 따라서 그 결과 수요 또는 공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 묻는 포인트가. 근데 이때 우리 보통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 보완제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자고. 항상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지. 이 말은 공급엔 절대 영향 주지 않고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죠? 어떤 거죠? 인구가 뭐죠? 소득이고.
거꾸로 공급에게만 영향 주고 절대 수요에 영향 주지 않는 게 있어.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기술, 진보, 또 뭐 있습니까? 생산비.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 거기 설명돼 있죠? 28페이지 맨 밑에 특징이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나면 이렇게 시험 난다고.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 딱 시험 낸다고. 낼 때 반드시 그것 속에 공급 관련된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하시라고요. 거꾸로 이러이러한 요인이 수요에 영향 주면 결국은 그 반대, 그죠? 공급 관련된 말 써보면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요. 좀 조심할 게 여러분들은 가장 두 번째 문항이 뭐냐? 이거 묻습니다. 요 관계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아마 두 번째 답이 될 수 있는 게 대체 보완제예요, 항상. 그러면 잘 보실 게 이거죠. 이 둘의 조건 관계를 보시는데 항상 조심할 건 가격이 원인일 때를 갖다 따지자고요. 가격. 자, 가격이 원인되면요. 무조건 대체 관계에 있는 A재와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당해져가 있는 수요이든 가격이 항상 뭡니까? 얘하고 같은 방향이 되지? 여러 가지라고요. 거꾸로 보완이란 놈은요. 보완은 조건이 항상 가격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대편에 있는 가격이든 수요는 무조건 뭐 합니까? 반대 방향이죠. 물론 이거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풀어야 돼. 풀 때.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 보니까 여기 있는 양이란 걸 조건을 줄 경우 있어. 양을 조건 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얘하고 반대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거의 묻는 이걸 묻습니다. 가격이 조건 주어질 때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라고. 가격만 가지고 암기할 것인가 아니면 양을 암기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뭐 암기하시면 보다 뭐 있습니까? 양 나면 결국 반대로 쓰면 안 돼요. 반대로.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가격까지 보통 장난치니까 가격까지 암기하시라고. 자, 대체는 무조건 조건이 가격 딱 주시면 가격과 같은 방향. 보완은 뭐 있습니까? 가격과 반대 방향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나머지 내용들은요.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어. 자, 물어보죠. 이런 거 묻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요? 금방 답 나오는 거죠. 그건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만 항상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풀었으면 됐어요. 자, 문제 갑니다.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29번 문제, 29페이지에 9번부터 9번. 자, 9번에 봤을 때 첫 번째 요 지문 자체가 수요냐 공급 확인하셔야 돼. 네, 그걸 먼저 확인하시죠. 인구 등이 나 있죠. 수요고, 그 다음에 핵가족 인구 증가 수요 뭐죠? 수요 증가지.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주택저당 대출 활성화.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거죠. 주택 구입이 쉽다. 그죠? 11번. 이자가 하락하면 수요는요? 증가한다. 12번.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는요? 다시. 이렇게 시험 내면요. 중요한 건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인구나 소득은 반드시 어디에 영향 준다? 수요에게만 영향 준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3번 갑니다. 자,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 대체죠. 근데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순간 반대편 몽땅 다 뭐? 같은 방향 전부 다. 전부 다 같은 방향. 수요도 증가되고 가격도 올라간다죠. 자, 14번 문제. 14번 좀 잘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 1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와 소비량도 증가된다. 이렇게 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항상 물었을 때 보세요.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재와 이건 뭐예요? 한 물건 다른 물건이지. 그죠? 이렇게 물으면 절대 효과를 물었을 때 이건 무조건 뭐예요? 자, 다시. 요 분필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응? 분필.
대체 보완. 네? 제일 중요한 건 얘 상대편이 누구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체이든 뭐는 무조건 나 아닌 상대편이 있어야 돼. 얘하고 비교하면 보완이지. 근데 거꾸로 이 빨간색 비교하면 대체지. 그러니까 항상 대체나 보완은 무조건 나 아닌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다른 물건이냐 벌써. 그죠? 이럴 때는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건 기본 전제가 대체 효과나 소득이 있는데 소득 것은 아니에요. 한 물건 다른 물건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나왔을 때 하나 물건 다른 물건 나오면 절대 이 말 대신 소득 효과를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임대료가 올라갔지. 뒤에 다른 재가 나 있지. 어디가 뭐 대체 효과죠?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이 앞에 가격 나온 거 아니에요? 임대료 올라갔죠? 가격 나 무조건 같은 방향이지. 다른 재와 소비량도 뭐한다? 증가된다. 자, 15번 갑니다. 자, 15번, 14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료 상승이 되면 다른 재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네? 하락한 효과가 있지. 그죠? 따라서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무슨 관계? 네? 이 무슨 관계예요? 아니, 비교가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재화지. 그 무슨 효과? 대체 효과지, 대체 효과. 됐죠?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또 혼돈하시죠, 그죠? 자, 여말리말 논리가 카스 맥주와 화이트가 있어. 그래서 카스 맥주가 올라간다면 현재 화이트는 고정되어 있잖아, 가격이. 그죠? 이 말은 뭐 있어? 결국은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이트에 대한 뭐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싼 효과 있는 결과 이 카스 맥주에 대한 수요는요. 얘는 감소하고 그 반대로 화이트에 대한 수요는요. 이런 현상이 오더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안 되면 중요한 건 절대로 한 재와 다른 재와 관계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절대 소득이 껐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요. 자, 대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예, 16번. 자, 요 말은 첫 번째 이게 수요와 서로 관련됐습니까? 공급과 서로 관련된 거요? 찾아야 돼, 이제. 이거 장난칠 수 있긴 충분히. 뭘 보고? 예? 금리는 수요, 공급 둘 다 영향을 주잖아. 그렇지. 주가나 대체 투자생이야. 대체 투자한다 이런 건 지금 투자 목적 아닙니까? 어디가 수요죠? 그걸 먼저 아시라고요. 그래서 수요 측면이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예, 규제된다, 중과시되고 조심할 대체 투자 대상이 호경기이면 이 말은 은행 금리가 비싸고 주가가 훨씬 높은 수익이냐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지, 그죠? 그래서 예, 부동산 수요 감소한다. 그 다음 17번요.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요? 네? 이거 완전 트릭 아닙니까? 자, 이 말 아닙니까? 자재비 값이 올라갔지. 공급은요? 감소한다. 그 문제가. 왜? 이윤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랑 큰 의미 없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요. 예, 18번 갑니다. 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요? 주거용지는요? 응? 자, 보세요. 주택 가격을 놓으면 주택에 대한 공급은요? 그건 주택을 짓는 용지는 증가되겠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20번은 그냥 통과하시기 나오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린 말 낼 수가 없으니까.
자, 20번부터 할 건데요. 다시 어디 보시는가 하면 다시 마지막에 28페이지. 28페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부동산 공급은 크게 두 개 있지. 무슨 공급이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과 반대 뭐가 있죠? 경제적 공급이죠. 물리 공급은 절대 사람들이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건 무슨 성? 수직이고 또 뭐죠? 완전 비탄력인데 경제 공급은 이게 경제죠. 현재 원주시 외곽지역 보니까 농지와 주거가 있는데 인구 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결과 주택이 부족하면요. 농지 중에 일부 땅이 이렇게 주거로 편입되는 거지. 이런 게 일종의 경제 공급이에요. 결국 경제 공급은 가격 변화 등에 따라서 양이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게 무슨 곡선이죠? 우상향 곡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제 공급은 특히 단기와 장기 구별되죠. 자, 중요한 건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단기는 뭐죠? 약간 급경사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비탄력.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는 이게 뭐 있습니까? 탄력적이라고 보시고. 그럼 결국은 구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반대이고요. 단기 반대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가 비탄력, 장기 탄력입니다. 그거 2배 볼 게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거기 있는 28페이지 맨 밑에,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죠. 해결 방안은 공급량 늘려주는 건데 절대 이때 물리 공급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공급자는 그 물건 만들었던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됩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뒷장에 30페이지. 30페이지 보니까요. 20번 갑니다. 물리 공급은 단기는 뭐요? 그럼 참고로 물리라고 해서 의미 갖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단기, 장기라면 이건 물리니 경기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단기, 장기 따라가시라고. 단기는 비탄력이죠. 자, 2번 갑니다. 21번. 앞에 뭐 있어? 지역, 지구자. 잠시, 여보세요. 지역적인 둘 중에 어디서 영향 줍니까?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응? 아니, 아까 있지 않습니까?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요 두 개지.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요 두 개지. 지금 이 속에 없잖아요, 그 말. 없으면 둘 다 영향 준다 말 뜻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좋으시면 나머지 둘 다 영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거기 뭐 있습니까? 공급 영향 준다 이 말이죠. 자, 22번요. 금리 하락에서 공급자 수익은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23번요.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를 공급해주는 성질이 있더라. 자, 우리 현재 부동산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내가 땅을 샀단 말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물건 산 거지. 위치. 그 다음에 항상 소유권은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지표 공간, 그 다음에 공중 공간 등을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공간과 위치를 갖다가 산 거다. 그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요. 허가 요건이 강화되면 신규 건설이 침체. 요거 좀 연결해 볼까요? 따라서 그 결과 탄력, 비탄력. 오케이. 비탄력까지. 그 다음 25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 개입한 사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26번 갑니다. 자, 생산요소 가격 하락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윤자치 증가되겠지. 공급 뭐합니까? 증가. 자, 27번. 땅값이 올라가면 주택 공급량은요? 감소죠. 왜? 땅은 집을 짓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 요소니까. 그래서 땅값 올라간 이 말은 생산비가 올라간 이 말이 말듯이. 자, 그 다음에 28번 임금 올라갔죠. 공급 감소. 29번
PF는 공급의 영향주입니까? 자, 여보세요. 이 속에 지금 없잖아. 뭐 둘 다, 사실은 PF는요, 공급만 영향주입니다, 사실은. 그럼 PF는 목적이 뭔데요? 은행 돈 끌어와서 집질 목적 아니야. 그래서 원래 PF는 공급만 영향주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요. 예, 자, 30번요. 규모의 경제가 되면 생산 단가는요. 낮아지겠죠. 그럼 통과하세요, 이건. 31번 갑니다. 자,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되죠. 인플레이션, 자, 물어보자고, 이제. 요거 물어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으면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 누군가는 뭐 있습니까? 이걸 보죠. 요 같은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질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면 같은 가치 보셔야 되고, 저는 금융에 했습니다. 무조건 약자가 이익이야, 무조건. 있는 분이 손해라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차입자가 많은 거예요. 이익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대출자가 손해죠. 임대인이 뭐죠? 임대인. 임차인은요? 여러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되어진다 또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면 나오면 무조건 약자가 무조건 이익을 본다 생각하시라고. 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거기 설명 보니까요. 예, 실질 임대료가 뭡니까? 줄어들어야지. 결국 뭐 임차인 이익본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아시고요. 자, 32번 갑니다. 중요한 건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 자, 이거 물었습니다. 보세요. 요거 물은 거 아닙니까? 항상 얘는 무조건 누구만 제외되고 가격만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가격이 무슨 요인인데? 수요량은 대라죠. 그래 아시고. 그러면 결국 거기 답은 뭐 있습니까? 미연번, 기업번, 그죠? 미연번은 뭐요? 기대 심리지, 이거. 그 다음에 33번 갑니다. 자, 얘도 보니까 공급 복싱 우측 이동식이 아닌 것. 자, 공급 우측 이동식이 아닙니다. 처음에 건설업체 수는 증가, 수요 증가지. 우측은 우측은 공급 증가입니다. 자, 2번 원자재가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죠. 답은 3번이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공급 감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원가 절감 공급 증가. 5번 뭐 있습니까? 토지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죠. 증가. 자, 34번요. 얘도 뭐 물었습니까? 수요 감소인 거 물었지. 자, 감소인 거. 자, 첫 번째 기업. 실질 소득 증가, 수요 증가지. 2번번 거래세 인상은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죠. 디귿번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니얼번 가격 상승 기대. 기대는 수요 증가지. 그 다음에 미연번은 뭐 있습니까?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그러니까 니연, 미연 두 개. 니연, 미연 두 개요. 자, 그 다음에 35번요. 자, 35번 나면 이거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오면 있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형태를 만드시라고. A, B, C에서 가격과 수요량을 딱 써놓고 가시라고 무조건. 그런 다음에 자, 가보자고 이제. A는 가격이 5% 뛰었죠. 근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B는 수요가 뭐 있습니까? 10%란 거지. C는 보니까 수요가 뭐 5%만 겁니까? 감소한 거지? 이거 보세요. 조건이 현재 가격이잖아. 가격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게 뭐요? 대체. 이건 반대 방향이지. 이건 뭐라고? 여러 가지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A와 B는 대체이고 그 다음에 A와 C는 보완관계. 36번 통과.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절 균형 시작할게요.